회사를 바꾸지 마세요. 자, 일단 거래처 원장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거래처 원장의 별표 좀 치시고 1번. 시험에 정말 쏟아져 나오는 계정,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장부예요. 이 장부는 나중에 이제 응용돼서 이제 위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장부조회는 현업에서도 중요하고요. 자, 그럼 핵심 되는 게 여기에 밑줄, 거래처 밑줄, 그 다음에 채권 채무 밑줄, 그 다음에 조회 밑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장부조회 문제인데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느낌이면 거래처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거기에 예라고 넣어서 예, 예, 4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별 잔액 등 조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잔액이니까 올해 연도 입장에서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로 조회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메뉴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뭐 메뉴를 들어가서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어디 있냐면 여기 1시는 아니고 어디냐? 12시하고 1시 방향 사이에 여기 거래처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 자, 그럼 기간은 일단 여기서 기간은 뭐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1월 1일부터 4월 30일로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조회하는 순간 해당 기간으로 거래처를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있죠. 그럼 요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F2번 누르시거나 말풍선 누르셔서 조회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치시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라 해볼까요? 외상 매출금. 네, 조회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방식이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조회하라라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 거래처가 아니라 그냥 거래처를 전부 다 찾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회사 민국의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민국으로 세팅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네, 예를 들어가지고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맞죠? 그러면 거래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라라는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찾는 키는 엔터 2번입니다. 거래처에서 엔터 2번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래처를 다 찾아줘라고 명령어 내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거래처에서 엔터 이렇게 눌러보세요. 우리 자고로 거래처 장부조에는 답만 맞으면 되지 거래처를 잘 들어갔니 그걸 채점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거죠. 우리가 이제 전기월은 당연히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거고 그럼 차변은 지금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거가 되겠죠. 거래처. 대변은 감소가 되겠고 당연히 잔액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금 찾고자 하는 우리가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증가, 감소, 잔액 같은 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잔액이 좀 많잖아요. 물론 몇 개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페이지를 막 넘어가는 거야. 막.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아야 돼요? 사람 죽어요. 죽는다라는 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액 이쪽에서 여기 비어있는 오른쪽 있죠? 오른쪽에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뭔가 금액이 작은 순서로 배열이 되죠. 그럼 한 번 더 클릭하면 네, 그럼 큰 순서대로 배열이 돼요. 혹시나 페이지가 많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없으면 그냥 눈으로 찾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뭐 으뜸상사 1470 문제에서 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이럴 때 이 장부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이 장부를 들어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만 보려고 하는 거지, 실제 좀 이따가 풀어보시는 문제 물음 있을 거예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어디냐면, 유인물 1페이지 아래에 2번 계정별 원장입니다. 산불 조심하래요, 여러분들. 문자 왔죠? 섬유하다 그랬다면서요? 맞나? 섬유인가? 네, 문화재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참. 자, 보시죠. 2번 계정별 원장. 자, 계정별 원장은요, 듣고 들어보세요. 계정별 원장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대부분 조회하는 장부가 1월 달이면 그냥 1월 달 전체만 한꺼번에 띄워주지, 1월 며칠자로, 1월 4일자, 1월 8일자 이렇게는 안 보여줘요. 근데 계정별 원장은 밑줄 전부 다 현금 계정을 제외한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조회 기간 내에 증감 내역 잔액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월 4일자로 뭐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죠. 얘 보지 말고. 자, 그러면 다시 처음 화면에서, 자, 계정별 원장은 여기 있죠? 여기. 자, 클릭. 뭐 기간은 아까처럼 4월 달까지 해볼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로 무조건 할게, 그냥 기간은. 그럼 1월 1일부터 4월 30일. 이거는 기간은 문제에서 당연히 좋아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F2번 누르시거나 여기 말풍선 클릭하셔가지고 외상 매출금. 그래서 장부조회까지도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그냥 코드 잘 나오는 거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108번이라고 외우면 그냥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가급적. 요 잘 나오는 코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거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조회하는 기간으로 외상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나오죠. 외상 매출금, 뭐 현금 회수 이런 거밖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이세요? 이렇게 상세한 내역들 1월 10일자 이렇게 2월 며칠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느끼시면 돼. 여기는. 그래서 계정별 원장은 해당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회하는 기간의 상세한 몇 월 며칠자 정보를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상품 외상 매출은 몇 건 했는가? 이렇게. 2월 달에 상품 외상 매출 몇 건? 3건. 여긴 현금 회수잖아요, 여러분들. 3건.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뭐 금액은 이 3개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는 거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상세하게 했죠. 특정 날짜 있죠?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제가 별표 안 쳤죠. 하긴 해야 되니까 했지만 여기서 느낌을.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자, 3번 현금 출납장. 얘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봐도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장부예요. 그래서 우리 현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네, 거기 제가 진하게 넣은 거 있죠? 일단 밑줄. 현금의 입금과 출금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 한 장부야,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 이런 느낌 조회하면 여기다로 보시면 돼요. 해보죠, 한번. 자, 다시 처음 화면으로 오시고, 여기에서 계정별 원장 아래 현금 출납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클릭. 그럼 이것도 1월부터 4월로 넣어볼까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 1월 1일부터 4월 30일. 자고로 여기 전기요원은 무시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거지 1월 1일부터 4월 30일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여기 보시죠. 입금이 된 내역. 그죠? 그 다음에 출금이 된 내역. 그죠? 그 다음에 잔액의 몇 월 며칠째 잔액 내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쭉, 여기 우리의 현실이죠? 들어온 거 별로 없고, 출금 많이 나가죠. 좋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 쭉 내려볼게요. 그럼 쭉 내리시면, 여기에 월계라고 있죠? 월계? 월계. 보이세요? 월계? 예, 요게 그 달의 합계.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이죠. 1월 30일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여기 2,166만 원은 1월 달에 현금 들어온 개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현금 나간 개는 8934010이 되겠지. 그죠? 그럼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1월 달에 현금 들어온 것과 현금 나간 것의 차이 금액은 뭐 이렇게. 그래서 현금 그 잡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잡채. 맞죠? 잡채에 대해서 물어볼 때 현금 출납자. 근데 얘도 잘 안 나오니까 별표 안 쳤어요. 맞죠? 특히 별표 위주로 잘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4번. 2페이지 맨 아래 4번. 일 개표 또는 월 개표라고 있죠. 여기 별표예요. 자, 별표인데요. 일개표, 월개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일개표는 하루 동안 있죠. 하루 동안에 내가 거래 내용을 계정 과목별로 내가 요약한 표예요. 그렇죠? 일개표가 하루 동안에 거래 내역 있죠? 거래 내역을 우리가 계정 과목별로 모아놓은 표를 일개표. 그게 한 달 동안이면 월개표라고 해요. 근데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세 번째 줄은 일개표나 월개표밖에 안 돼요. 일단 밑줄 좀. 밑줄. 월개표는 특정 월 또는 1년 이내의 월별 기간 동안 계정의 현금 거래와 현금 아닌 거래, 대체 거래의 실적을 조회 시 이용.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어떤 계정 있죠. 어떤 계정의 현금 거래, 들어오고 나간 거래, 현금 아닌 게 들어오고 나간 거래는 월계표밖에 안 돼요. 다른 장소는 안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월계표는 저랑 같이 해보셔야 될 게 조회하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조회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근데 이거는 못하겠다, 오늘. 제가 설명하다 보면 시간 갈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아까 했던 그 기초정보 등록 수정하는 것만 할게요. 내일 조회하는 거 여러분들 내일 맡기고. 하다 보면 시간 좀 오버할 것 같아가지고. 저 밥 먹어야 되거든. 농담이에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 화면에서 일개표 가로치고 월개표라고 있죠? 자, 클릭. 하시고. 조회기간은, 여기 보시면 11시 방향에 여기 일개표는 이렇게 일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월개표 클릭해 보시면 얘는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월개표에서 5월달 조회하실 때는 5월 이렇게 치면 5월 한 달간을 조회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무조건 1월부터 4월 했으니까 1월부터 4월로 조회해 볼게요. 1월부터 4월 하면 이제 1월부터 4월달까지 1월달 월개표, 2월달 월개표, 3월달 월개표, 4월달 월개표 합쳐버린 거예요. 합쳐서 그 기간에 우리가 계정 과목의 계정 과목의 상세한 여러분들 거래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여기 차변에 요거죠. 차변에 현금 대체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변에도 현금 대체계라고 있죠. 자고로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친 건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거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현금은 그냥 현금 거래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 대체 보이세요? 이건 현금 거래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럼 걔는 현금 거래와 현금 거래 아닌 거래 합계니까 전체가 되겠지. 전체 거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할 거냐면은 요 외상 매출금 가지고 설명을 좀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외상 매출금.
요거 가지고. 자, 뭐냐. 자,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 여기 왼쪽 방향으로 좀 가면 5,022만 원 요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 내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으니 이게 차변이에요. 이 금이 차변. 차변에 대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 중간에 있는 계정 과목이 차변, 대변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내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5,022만 원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상품을 팔았던 거죠. 그럼 외상으로 상품을 팔았으면 현금 거래예요, 외상 거래예요? 그렇죠, 외상 거래이지. 당연히 현금 거래인데 외상 매출금이 증가할 리가 있나? 그래서 내가 외상 매출금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5,022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거 현금 거래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위에 만나는 지점. 하나 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이제 외상 매출금의 오른쪽. 요거. 여기 1,110만 원 보이세요?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있다 이 뜻이에요. 현금이 대변에 있다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거래 불가예요. 거래. 위쪽은. 그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뜻이죠. 채권이 대변에 있으면. 그럼 어떤 이유로 주로 감소해요? 외상 매출금은. 뭐 대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회수잖아요. 회수.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1,110만 원 회수한 거예요. 그럼 뭘로 회수했는데? 현금이다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더. 자, 그럼 요거. 그러면 여기 이제 파란색 여기 딱 교차는 여기. 그럼 외상 매출금이 300만 원 대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외상 매출금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300만 원 회수한 거예요. 감소. 그럼 뭐로 회수했는데? 현금 아닌 걸로 회수했다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 아닌 걸로. 뭐 보통 예금, 당좌금 같은 게 되겠죠. 어떻게 보는지 되셨어요?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현금 거래, 어떤 계정에 현금 거래와 현금 거래 아닌 걸 조회할 수 있어요. 유일해요, 유일. 근데 문제는 조심해야 돼. 맞죠? 가끔씩 이렇게 방금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외상 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현금 출납장 가시는 분들 계세요. 현금 출납장은 현금 그 자체에 대해서 조회하는 거예요. 어떤 계정에 현금 거래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조회도 안 돼. 물론 조회돼요. 눈 다 이렇게 보면 돼. 계정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현금 들어온 거 해가지고 다 불가능하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자, 3페이지 5번 총계정 원장 별표예요, 별표. 맨 위에 5번 별표. 얘도 잘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 기억나시죠? 전기할 때 쓰는 장부라고. 그렇죠? 모든 계정이 모여있는 몇 월 며칠 때 으뜸된 장부. 아무튼 얘는 이게 여기 윗줄. 계정 과목의 월별 증가, 감소, 잔액 등을 비교 조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이런 거예요. 해당 계정 과목을 월별로 비교를 해주거든요. 월별로 해당 계정 과목이 증가했고 감소했고 잔액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4월 달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해당 계정 과목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자,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총계정 원장 아래 있죠? 클릭.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기간은 똑같이 1월부터 4월로 할게, 그냥. 1월 1일부터 4월 30일. 계정 과목은 똑같이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서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뜻이고,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변에 있는 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회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아까 월계표는 우리가 그냥 전체 내역을 알 수 있었지만 1월 달은 어떻게, 2월 달은 어떻게 몰라서 각각은.
얘는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낼 수 있냐면 다음 중 우리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외상 매출금을 가장 많이 회수한다는 말 이렇게. 그럼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비교하라는 얘기잖아요. 회수한다는 하면 여러분 4월 달 860만 원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외상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언제? 저도 얘도 4월 달 2840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월별로 해당 계정 과목을 주로 비교하는 약간 느낌일 때 총계정 원장 많이 있어요. 아셨죠? 네, 이건 많이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딱 봐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알긴 알겠는데 문제는 많이 해봐야 된다. 많이 해보면 내가 알아서 해요. 10점이니까 꽤 커요. 자, 그 다음에 6번 별표. 심지어 6번은 실제 우리 분계 끊을 때도 많이 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일정 시점의 첫 번째 줄에 일정 시점의 밑줄 그리고 가로까지 밑줄 계정 과목의 잔액을 조회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어떤 시점의 계정에 잔액 조회할 때 쓰니까 주로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여러분이 분계할 때 대손이 확정됐는데 대손 충당금을 안 주는 거예요. 대손이 200만 원 확정됐어. 근데 대손 충당금을 안 줘. 그러면 그 잔액을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거. 그렇죠. 물론 회계이금은 그렇게 내진 않지만. 그래서 어떤 특정 일자에 잔액 조회할 때 여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어디에 있냐면 1시 방향에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한번 몇 번 봤었을 텐데, 한번. 자, 그래서 우리 잔액은 본래 위치에 있다 기억나시죠? 자산 비용이면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이면 대변. 자, 클릭. 그럼 얘는 우리가 오늘 몇 월 며칠이죠? 3월 27일이지. 그럼 3월 27일로 조회해볼게요, 한번. 03월 27일. 그럼 이렇게 하시면 3월 27일자에 27일자는 뭐야? 7일자의 잔액을 찾아줘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장난을 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시험에서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월 27일자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찾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면서 휠 내리거나 아니면 컨트롤 F 누르거나. 그렇죠? 근데 차량 운반구가 눈에 보이긴 하죠. 여기 보이잖아요. 차량 운반구 보이잖아요.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한 얼마예요? 응? 2천. 800. 그렇지.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여러분들, 2,800은 취득원가야. 왜냐면 감루를 달고 다니잖아. 그치. 이게 핵심.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까지 고려하게 남은 거지, 남은 거. 이거에서 많이 낚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왜? 여기 차량 운반구는 취득원가잖아. 2,800이 차변. 그리고 감루는 차감적 평가 계좌니까 대변 태생이 자네 여기. 2,800에서 1,100을 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장부 금액 남아있는 거 있으심. 이런 거, 이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11시 방향 가보세요. 11시 방향 가시면 관리용의 탭 있죠, 관리용. 관리용은 여기 계정 과목 보시면 되게 많잖아요. 이게 회사 관리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출용 클릭해 보세요. 파란색, 제출용. 요게 외부 보고용이에요, 보고용. 그럼 제출용 클릭하시면 우리가 통합해서 알려주는 거 있죠. 클릭하시면 뭐 있잖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서 주주들한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알려주는 거 물어보면 요 제출용 클릭하셔야 돼요. 그게 아마 제가 요인물에 적어놨을 거예요. 적어놨죠? 거기 아예 사례도 드러났잖아요. 여기 제출용 클릭하라고. 여기. 요런 거. 됐죠? 이렇게.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맡길게요.
물론 장보조엔 내일. 자, 7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별표고요. 다 별표잖아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회계 1급 올라가셔도 얘는 똑같이 냅니다. 시험에서. 회계 1급에서. 아마 얘는 6점일 거예요. 회계 1급 때는. 자, 뭐냐?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라고 하죠. 근데 우리 여태까지 보고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무제표 볼 때는 올해 연도 거만 딸랑 표시했나요? 아니요. 전년도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찾았던 장부는 전년도는 몰라. 맞죠? 근데 재무제표는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 전기와 이거야. 전기와 단기를 비교할 때 써요. 그죠? 일단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얘도 합계잔액 시산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합계잔액 시산표는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전체 날짜 잔액이 가능하거든요. 얘는 말일자만 가능해요. 말일자. 그래서 그 달에 말일자 잔액을 예외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말일자만. 그렇죠? 말일자만 되지 뭐 1일부터 뭐 29일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 가면 되겠네요. 하시겠지만 여기가 보기가 깔끔해요. 진짜 깔끔해요. 곧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깔끔함.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냐? 다시 처음 화면으로 오시고 당연히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비교하는 거겠고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비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재무상태표 클릭해 볼게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에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3월 치면 그냥 3월 31일인 거예요, 그냥. 됐죠? 한번 3월로 해볼게요, 3월. 그럼 3월로 하면 여기 왼쪽이 단기입니다. 단기. 그죠? 그리고 오른쪽이 전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은 좀 볼 줄 아셔야죠. 왼쪽이 단기예요. 오른쪽 여기고.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차량 운반고 장부 금액이 1,7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지금, 물론 3월 31일이지만, 여기 차량 운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돼 있고, 여기에 장부 금액이 1,7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해요. 아까 걔는 차량 운반고 2,800 차변 봐야 되고, 감로 이렇게 대변 봤었을 때 뺏었어야 됐잖아요. 얘는 알아서 이렇게 해서 계산까지 좀 해줘요. 그러니까 말일자 잔액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쪽이 좀 더 깔끔할 거예요. 아시죠? 물론 시험에서는 잔액이라고 친절하게 잘 안 줍니다. 잔액이라는 뉘앙스를 풍겨.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월 말 유동부채에서 3월 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3월 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는 그럼 이게 뭐예요? 3월 말 유동자산 잔액에서 3월 말 유동부채 잔액 빼 이거야. 저기 잔액이라고 친절하게 잘 안 준다 일반적으로. 근데 잔액이 남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잔액이란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얘는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짱이에요, 그냥.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단기와 전기를 비교하실 거면 요 왼쪽에서 오른쪽 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건 내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들어가 볼게요. 손익계산서. 이거는 왜 들어가냐? 우리 시험에서 이 손익계산서 구조 물어보는 건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나 해볼게요. 여기 있잖아. 혹시라도 시험에서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물어보면 매출 대개에서 매출원가 빼는 거구나 이렇게. 컨닝이 아니라고 이건. 알죠? 혹시나 이론 문제에서 그렇죠? 또 여기 있잖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거 계정가도 막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줘. 한 번에 이렇게 쭉. 그렇죠? 뭐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물론 몇 개는 안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에서 영업이익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매출 총액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면 되겠지.
네, 그렇다고요. 좀 아무튼 그래서 혹시 손익계산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푸는 문제 같으면 여기 조회해서 컨닝하시면 됩니다. 컨닝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